예, 안녕하세요. 방학 잘 보내셨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방학 전에는 어디까지 배웠냐면 이제 일제 시대 1910년부터 1945년, 35년 기간 동안 일제 통치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이 저항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1910년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 조직으로 독립운동을 했었고, 국외에서는 무장 독립운동 기지 건설 이런 걸 주로 단행했었죠. 그리고 1910년대 모든 역량이 결집되어 일어난 사건이 3.1운동. 그 3.1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했습니다. 이제 오늘 할 내용은 그 3.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역시 크게 두 부류예요. 국내에서의 독립운동, 국외에서의 독립운동인데, 국외에서의 독립운동 둘 다 조금 이제 10년대보다는 조금 분화된 모습을 보여요. 그 이유는 1919년에 세계사적으로 러시아라는 나라에서 러시아 혁명,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면서 소위 사회주의 이념이라는 게 한번 성공을 거뒀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퍼지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 칼 막스가 얘기했었던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계층들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다는 그런 이념을 사회주의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성공을 거둔 거예요, 러시아라는 나라에서. 그러면서 1920년대로 넘어가면서 그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전 세계에 파급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사회주의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1920년대에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민족의 독립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들과 사회주의, 노동자와 농민들의 계급 해방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독립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둘이 따로따로 독립운동을 펼치기도 하지만 그 둘이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을 하기도 해요. 오늘 할 내용은 1920, 30년대 독립운동 국내편 중에서 민족주의에서 어떤 운동을 진행했는지, 약간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스포를 하자면, 민족주의의 운동, 사회주의의 운동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둘이 결국 같이 힘을 합치는 운동을 가게 돼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단체를 신간회라고 하고, 그 신간회는 그래서 되게 수능에도 잘 나오는 단체가 되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 민족주의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그 1920, 30년대 민족주의에서 진행한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해요. 실력 양성 운동. 자, 용어가 좀 이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닌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실력 양성 운동은 말 그대로 실력, 경제와 교육 쪽에서의 힘을 키워서 독립을 쟁취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거랑 되게 유사하냐면 애국계몽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과 상당히 유사한데, 애국계몽 운동과 실력 양성 운동의 차이점을 굳이 들라라고 하면, 애국계몽 운동은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에 1910년도 이전에 대한제국 시절에 이루어졌던 운동을 애국계몽 운동이라고 하고, 실력 양성 운동은 1910년 국권 피탈 이후에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점령당한 상태에서 진행된 운동을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실력 양성 운동의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그는 어찌하여 1910년대가 아닌 20년대에 이런 실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운동이 나오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1919년도에 거족적인 민족운동인 3.1운동이 일어나요. 이 3.1운동으로 일제 조선총독부가 더 이상 때려서 통치하는 무단 통치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해서 통치를 무슨 통치로 바꾸냐면 문화 통치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문화 통치로 전환시키면서, 우리 공부했었죠? 이 문화 통치로 공부하면서 일제가 이제 기만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숨통을 조금씩 열어놓는 말이에요. 10년대 무단 통치에 비해서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이 계열에서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뭔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 계열에서 운동을 진행해야겠다. 이 문화 통치라고 하는, 어쨌든 일제가 합법적으로 열어준 그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부분이 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이제 진행된 게 산업,
교육, 언론, 이런 쪽에서 문화, 이런 쪽에서 힘을 키워가자라고 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요거를 실력 양성 운동 또는 실력 양성론, 뭐 똑같은 얘기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실력 양성 운동의 여러 운동 중에서 우리 수능 특강에서 언급하고 있는 운동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고, 오늘 그 세 가지만 하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진행되는 운동을 뭐라고 하냐? 첫 번째 진행되는 운동을 실력 양성 운동이 되겠는데, 첫 번째를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합니다. 물산 장려 운동. 자, 물산 장려 운동은 쉽게 얘기하면 국산품을 사자라는 운동이 되겠어요. 자, 이 물산 장려 운동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자, 일단 그 1920년도에 일제가 회사령, 기억하시나요? 회사를 설립할 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 회사령이라고 하는데, 1920년도로 들어오면서 일제가 조선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일제 대기업이 국내에 진출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회사령을 폐지시키죠. 여기에다가 관세, 일본 제품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관세가 철폐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일본 대기업이 우리 국내로 진출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일본 제품에 세금도 안 매기고, 일본 그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회사 설립하는 게 더 쉬워지고, 그 얘기는 일본 제품이 우리나라에 대규모로 몰려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한국 기업, 한국에서 물건을 만드는 또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위기의식이 커지게 된 거예요. 가뜩이나 우리가 지금 일본에게 품질상으로도 밀리고 있는데 가격 경쟁력도 없어지고 뭐 이러면 이거 큰일 난다. 우리나라가 모든 산업 기반이 망할 것이고, 그 산업 기반이 다 망하게 되면 독립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이나 경제적 기반도 없어질 것이다 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 민족주의 계열에서. 그러면서 일본 제품 말고 우리나라 자국 제품을 사용하자라는 운동으로 진행하는 게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목적은 쉽죠? 목적은 민족기업,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물산 장려 운동의 목적이고요. 전개로 가겠습니다. 실제 시험은 이 전개 쪽에서 나와요. 자, 전개. 자, 이 전개를 보게 되면 이 물산 장려 운동은 어디서 시작됐느냐가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포인트가 평양에서 이 운동이 시작이 돼요. 평양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평양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해서 운동 전개하게 되고, 이때 이제 활동들을 살펴보게 되면 나오게 된 것이, 일단 일본 상품, 배경, 불매운동. 최근에도 비슷한 운동이 있었죠. 그 아베 정권에서 우리나라 반도체에 관련된 그 제품을 수출 규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내에서 여러,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네요, 여러 일본 업체 제품들을 사지 말자라는 운동이 진행됐었는데, 그거랑 똑같은 운동입니다. 일본 상품 대기업을 운동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토산품,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애용하자라는 운동이 물산 장려 운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금주, 금연, 그래서 하자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생활도 좀 개선을 하자,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아낀 돈을 가지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운동이 진행되겠고요. 요 옆으로 가도 되겠죠? 자, 여기 이제 그래서 한번 전개 다음에 네 번째로 가가지고 보게 되면, 그 당시 이제 구호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물산 장려 운동의 구호를 살펴보게 되면, 내 살림 내 것으로,
여기는 이제 주로 정답은 되지 않고 시험에 이제 지문으로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조선 사람 조선인 것.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역시 결과로 가게 되면요. 일제가 이 운동을 좋아할 리가 없죠. 일제 입장에서는 자국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조선인들이 방해하는 셈이잖아요.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 당연히 뭐가 가해지게 되냐면 일제 탄압과 방해가 있게 됩니다. 일제의 탄압과 방해가 있게 된다. 그리고 사실 이 운동, 즉 국산 기업의 제품을 애용하자라고 하는 운동의 매초 취지에는 그렇게 해서 국산 자본, 우리 자국의 그 자본가들이 돈을 벌면 이 번 돈을 가지고 어떤 독립운동이라든가 독립의 돈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목적하에 시행된 독립운동의 한 방편이거든요. 근데 실제 그렇게 국산품이 애용이 돼가지고선 돈을 벌게 된 자국 자본가들 중에 몇몇 자본가들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배를 불린다거나 오히려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조선 총독부에 뭐 기부금을 냈다거나 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러면서 이 운동이 좀 변질돼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번 돈이 이렇게 하는 운동이 독립운동이 아니네? 이 운동 결국 그냥 우리나라에 돈 많은 자본가들 배만 불려주는 거기다! 라고 하면서 어떡하냐? 당시 이제 이 운동을 민족주의 계열을 진행한다 그랬죠? 사회주의 계열에서 비판을 가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고 성과가 상당히 저조했었다라는 것이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물산 장려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는 또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1910년대) 1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됐을 때 조선인에 대한 교육은 무민화 교육이라고 해서 조선인들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 아주 보통교육, 실업교육까지밖에 안 시키고 그 이상의 고등교육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하지만 3.1운동 이후 1920년대로 넘어가면서 일제가 발표한 제2차 조선교육령의 내용에 의하면 이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조선인들에게 좀 많이 풀어준다 규제를 하는 조건하에 조선인들의 고등교육을 허용해주고 조선인들의 대학 설립까지 허용을 해줘요. 그래서 조선인들이 이제 그렇다면 우리 한번 대학을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배경으로 가게 되면 수능 특강 위주로 정리를 간단히 하죠. 배경은 일제가 우리나라에게 기본적으로 무슨 교육만 하고 있었냐면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에만 치중을 하고 있었어요. 얘만 너무 과도하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조선인들이 안 되겠다. 이제 일제가 우리에게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고등교육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줬으니 우리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 조선인들의 민족교육기관, 대학을 설립하자라는 운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개로 가게 되면 이상제라는 분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 운동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내건 구도가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이라고 하는 구호를 내걸어요. 보이죠?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보이나요? 1천만 명이 1원씩 내면 1,000만 원 보이죠? 1,000만 원 정도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계산하에 이 운동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이 운동은 물산장려 운동은 내 돈을 가지고 국산품을 사자라는 운동이고요.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모금 운동이에요. 돈을 모아서 이 돈을 모은 걸 가지고 조선인을 위한 대학을 설립하자라는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되는데 문제는 이 법칙 결과로 가게 되면요.
이 운동, 모금 운동을 한참 진행하던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가뭄이나 이런 게 아주 극심하게 됩니다. 자연재해가 극심하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진다는 얘기고요.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는데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모금을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자, 이러면서 운동의 결과가 안 좋아지고 여기에 일제가 이제 뭘 세우냐면 경성제국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설립을 해요.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한다. 1924년. 그러면서 일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가 대학교 세워졌으니까 너희 그만둬. 나가면서 결국 운동이 흐지부지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미길대학 설립운동 역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됐나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뭐가 되냐? 세 번째로는 문맹 퇴치 운동을 하게 됩니다. 문맹 퇴치 운동. 자, 이 당시 1920, 30년대 우리나라는 1910년대 운이나 교육의 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히 글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사람들을 일깨우고 의식을 높여서 독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글을 알아야 되고 또 글을 통해서 의식 있는 글을 읽어서 사람들이 조금 많이 깨어야 한다라는 판단하에 문맹 퇴치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목적은 쉽습니다. 목적은 민중들, 당시 다수의 민중들에게 문자를 보급하자 라는 것이 주어되고요. 이때 이제 전개 과정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 당시 1920, 30년대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은 여기 삶이 퍽퍽합니다. 이거 지금 뭐 어렵나요? 이게 어떻게 카메라, 핸드폰을 놔야 할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삶이 퍽퍽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낮에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일을 하다 보니까 공부하기 위해서는 밤에 주로 공부하는 야학, 강습회 이런 것들이 주로 개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실질적인 문맹 퇴치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갔다는 단체는 어느 단체냐면 신문사들이에요. 신문사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글을 읽어야 알아야 신문을 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1920년대의 문화 통치의 일환으로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서 나오게 된 신문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쪽에서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운동을 문자 보급 운동이라고 합니다. 문자 보급 운동. 자, 이 문자 보급 운동은 어디가 주도했냐면 조선일보에서 주도했고요. 에서 주도를 했고, 자, 여기서 나왔던 문구가 아는 것이 힘. 보이나요? 그쵸?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라는 문구를 가지고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화면이 자, 다음 주부터는 등교 수업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진행했던 운동은 뭐가 있냐면 분하로드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분하로드 운동. 분하로드는 러시아 말로 민중 속으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문자를 보급하자라는 운동이고, 이 운동을 진행했던 단체는 동아일보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문구가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하로드. 라는 구호를 가지고 운동을 진행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1920, 30년대 즉 3.1운동 이후 진행된 민족주의 계열에서의 독립운동을 실력 양성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실력 양성운동은 3개 국산품 내용운동인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명퇴치운동 이게 3가지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 3가지 운동이 아주 엄밀히 얘기하면 크게 성공을 거뒀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전반적으로 다들 좀 어느 정도 좀 실패한 부분이 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일제 통치가 워낙 간사하게 좀 잔인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어서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오늘 내용은 끝났고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 계열 운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니까 민족주의 계열 내부에서 분열이 이루어져요. 야, 우리 독립운동 해봐자 소용없다. 마침 일제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허용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일제에게 지배받는 것은 인정받는 대신에 어느 정도 자치권을 얻자 라고 하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요. 조금 유식한 말로는 타협적 자치론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타협적 민족주의자 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친일파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이런 분들이 민족주의 계열에서 등장해요. 즉 일제의 문화 통치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거예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분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니다 우린 독립운동을 끝까지 가야 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랑 이념은 다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독립운동이니까 독립운동을 위해서는 우리랑 이념이 다른 사회주의자와 손을 잡자 라는 쪽으로 운동이 선회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운동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손을 잡는 운동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거를 민족협동정선 운동이라고 해요. 용어들이 좀 어렵죠.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결과 나오게 된 신간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자, 오늘 좀 어려운 내용 고생하셨습니다.